그 대책 이야기 잠깐 해보면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한두 달 이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집값을 잡으려면 뭘 해야 될까? 아파트는 망고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되게 심플하게 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라든지 정권사 출신, 뭐 자산운용사 대표 이런 분들 나오면 막 넥타이 메고 나오셔가지고 점잖게 얘기하시고 고급진 용어 많이 사용하시지만 솔직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산운용에 돈을 많이 태우려면 부동산 자산이 우리나라가 많으니까 부동산 자산을 처분한다든가 해서 넘어와야지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일반적이지. 정권 쪽은 그래 보통. 정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들이도 부동산 와가지고 부동산을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왠지 제 생각인데 키포인트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집값이라는 게 유동성하고 수급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급. 그러니까 공간시장하고 금융시장 이 두 가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금리하고 신규 입주 물량 이 두 가지가 큰 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신규 입주 물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부가 금리를 가상금리를 뭐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더 올리게 할 수도 있고 내리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항구적이나 영구적으로 못하는 거잖아. 한두 달은 되지만 이게 6개월, 1년 길게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수급을 조절하는 거잖아. 수급을. 그러면 신축을 많이 공급을 하면 개수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게 맞지.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공급을 늘리는 거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다른 것들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게 된다는 거죠. 당장 그러면 정부가 금리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오르고 내리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면은 그냥 깔짝깔짝하는 규제. 그리고 뭐 그것도 자체도 법 개정 사항은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 그러니까 뭐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깔짝깔짝 하는데 그게 이제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지. 한두 달, 뭐 두세 달 이렇게 시장의 방향을 살짝 시킬 수는 있지만, 시장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6개월 되고 1년 되면 다시 이제 원래의 흐름대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신규 입주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신규 입주 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택지지구,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돼요. 도심은 재개발 재건축, 외곽에다 신도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신도시를 지정하거나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사실 10년은 걸려야지 입주를 한단 말이죠. 지난 정권에서 상기 신도시 지정해놨던 거 지금 이제 아직 솔직히 뭐 분양한다 말도 많고 사전 분양했다가 취소하고 말도 많은데 실제로 이제 분양도 분양이지만 입주를 해야 되는 건데 입주하려면 3, 4년 내에는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난 정권에서 뭐 2023년이면 입주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다 뻥이고 구라라는 거지. 쉽지 않다는 거지. 아파트는 망고쌤. 이번 정권 내에서 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수급이 꼬여있는 건 정해진 미래고 금리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잖아요. 가면서 점점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금리의 방향도 정해졌고 이걸 정부가 바꿀 수 없고 수급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지금 뭐 계획 발표해가지고 4기 신도시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열심히 해봐야 이번 정권 안에서 입주하기 힘들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 정권,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줄기차게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신도시 정책을 꾸준히 진행을 시켜야지 수급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전에 1기 신도시가 91년부터 96년도에 입주할 때 그때 가격이 몇 년 동안 안정이 됐거든. 공급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는 막 군사 정권이고 땅도 많고 하니까 막 2년 만에 막 입주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권들이 이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데 사실 그거를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은 좀 실기를 냈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자꾸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뭐 마지막에는 이제 실수요자 연끌하는 사람들까지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탓을 하고 했지. 근데 정부는 그런 탓을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당장 오르면 짜증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딱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대도시를 보세요. 집값이 다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해야 되고 선도지구니 뭐니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그걸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지정해놓은 3기 신도시도 꾸준히 잘 확실하게 실행을 시켜줘야지 이 정권이 아니라 그 다음 정권, 이 다음 정권, 그 뒤 정권에서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거지. 안정될 수도 있는 거지. 안정된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안정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막고 분양가 상한제를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로 때려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종부세로 때려 맞고 이렇게 보면은 공급이 계속 줄 수밖에 없고 공급이 계속 줄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르면 아우성을 할 수밖에 없고 단방향만 쓰다가 보면은 이제 클레처럼 되는 누더기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정책이. 근데 뭐 정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오래 일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 국토부나 이런 데서 아는데 정치인들이 장관을 하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정권 바뀌면 이전에 정권 했던 걸 다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잖아요. 뭔가 자기들이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걸 자꾸 하잖아. 그래서 정치적인 뭐 생리상 그 국민들도 빨리빨리 오르면 당장 오르면 빨리 대책을 내놔라 이러는데 대책이 없는데 대책을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공급이 안 될 거예요. 특히 대도시에 공급이 되려면 가격이 많이 올라야 공급이 된다. 직설적으로. 왠지 알아요?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야 공급이 돼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면 그 돈 많이 드는 거 어떻게 커버해야 되냐면 일반 분양해서 그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해서 하는 건데 일반 분양을 1억에 할 수 있는 거를 5천만 원에 해라.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서 이제 공급을 줄이고 그 공급을 줄이는 만큼 날라간 돈을 전부 다 그냥 로또 청약된 사람한테 다 몰아주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가져가고 집은 공급이 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없애야 되는 거지. 분양가 상한제도 아직 바꿀 수가 없어. 왜? 집값이 올라가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니까 단기간에는 이제 막 투기꾼이 난리를 치느니 집이 오르느니 막 뭐 집값이 너무 비싸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거 할 수도 없는 거야. 알면서도.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도 되게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걸 없애면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서는 그 비용이 줄어들면 가격이 좀 저가 지역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 조합의 비용을 늘리는 거니까 뭐 경제학의 원론 뭐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잖아.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필수제인데 비용이 늘어나면 그 가격이 소비자한테 증가가 되는 거지. 집값이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집값 잡으려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느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느니 이런 이야기는 짧게 보면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길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집값을 더 올려주는 정책이 되는 거지. 그게 공포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반포 집값만 계속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압구정 집값만 계속 오르고 오르는 데만 계속 오르는 거죠. 그 비용을 다 충당을 할 수 있는 데만 계속 공급이 되고 그 비용을 충당 못하는 데는 저 외곽에는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새 집은 그 뭐 강남이나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거기 사는 거고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다주택자 종부세 이런 거 하니까 1주택이 아니면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1주택으로 바꾸는 거야. 1주택으로 바꾸는데 3개를 팔아가지고 1주택으로 가야 돼. 그러면 3개를 팔아서 좋은 데로만 가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취득세를 준 거 하니까 지방에 아파트를 사요? 안 사지. 지방에 있는 거 당장 팔아가지고 서울이 오는데 서울 사야 되잖아요. 당연한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에는 가격이 조금만 넘으면 매물 나오고 미분양 나도 사지도 않고 혜택을 안 주니까. 대신에 이제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고 서울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뭐 양극화 줄인다는데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고 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실제로는 당장은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곪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정을 빼고 이제 파악을 해야 돼.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똑바로 안 한다. 정책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지난 정권에도 그랬고 이번 정권에도 그랬고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에 차이가 없다. 진짜 짜증난다.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번 정권에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라든지 종부세 혜택을 확 획기적으로 풀어준다든가 아니면은 획기적으로 풀어준다든가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수 없으니까 오르는 데만 더 오르겠네. 그럼 앞으로는 지방에 오르면 팔고
서울에 사야겠네. 강남이 안 되면 그 옆에라도 사야겠네. 마용성이라도 사야겠네. 또 마용성이 오르고 나면 동대문, 뭐 성북구, 마포 옆에 뭐 이런 데 계속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천자예요, 후자예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당일혼에 빠져가지고 집은 싸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혼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미래다. 최소 3년은 정해진 미래다.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좋은 곳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랬다. 지난 정권 때 규제가 30번 가까이 나오면서 누더기가 된 것들이 이제 점점 이 가격을 잡은 게 아니고 금리 급등이 잡은 거지. 금리 급등 이후에는 이제 그게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고 오르는 데만 오르고 양극화는 더 심하게 만들고 집은 계속 오르는데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정책으로 만들어놨다. 그거를 이번 정권에서 되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되돌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또 없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도 답은 정해졌고 다음 정권이라고 개선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쉽죠? 그러면 우리는 답은 정해졌으니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투자는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나면 따뜻한 마음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가운 머리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를 너무 탓하지 말자. 나는 지난 정부 엄청 욕했는데 결국에는 지난 정권 말렵이나 이번 정권 초반에도 그랬지만 이제 탓해봐야 되는 게 아니니까 내 힘만 뺄 필요도 없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는 고민하지 않는 걸로 생각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본인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찾을 건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비판할 게 아니라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를 예측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뀌지 않는 걸 고민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